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버스 요금 무료화를 선언한 세종시의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내년 9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전면 무료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산 은행나무길 천체관측관이 창고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천체교실은 수년째 중단됐고 안은 낡은 테이블과 같은 잡동사니로 가득 찼습니다. 천안 아산을 배경으로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가족의 모습을 그려낸 다큐멘터리가 전주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 옥순 할머니의 손녀이자 연출을 맡은 김나연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추진을 선언한 세종시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놨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무료로 이용 가능한 건지 또 관건은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가 내놓은 결론은 버스 요금의 단계적 무료화입니다. 지금부터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 동안 출퇴근 시간대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25년부터 전면 무료화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첫 해 약 48억 원, 그 이듬해부턴 253억 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상은 연령과 무관하게 세종 시민 전체로 세종시에서 출발하거나 최종 목적지가 세종시인 경우 무료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방식은 버스 이용자가 요금을 우선 결제한 뒤 매달 정산을 통해 지역 화폐로 환급받는 식입니다. 이 교통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게 하는 수 이외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중교통을 보다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한 지원책으로서 버스 요금을 무료화하고. 문제는 역시 예산. 지난해 기준 세종시가 버스 회사에 지원한 손실 보전금 등으로 약 500억 원이 들었는데 여기에 버스 무료화 예산 253억 원까지 더해지면 한 해 대중교통 운영비로만 700~800억 원가량 소요되는 셈입니다.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돈을 어느 정도 지불하고 받아야지 다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무료하는 것도. 굳이 뭐 세금을 낭비해가면서 버스 요금을 무료로 한다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에 대해 세종시는 특광역시 평균 대중교통 운영비로 재정의 약 4.9%를 지출하고 있는 데 반해 세종은 무료화를 적용해도 시 전체 예산의 4% 이내에서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을 거란 설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개선한 바라는 비용이 100일 때 편익은 168이라는 오히려 편익이 높아진다는 계산적인 수치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낭비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이 세종시가 기대하는 대로 자가용 이용 억제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로 이어질지 벌써부터 그 성공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은행나무길 천체관측관이 창고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천체교실은 수년째 중단됐고 관측관 안은 낡은 테이블과 같은 잡동사니로 가득 찼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은행나무길에 만들어진 천체 관측관입니다. 안이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합니다. 관측관 내부입니다. 입구부터 떡하니 트리가 자리 잡고 있고 액자와 장화는 물론 안쪽에는 낡은 테이블까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천체 망원경 역시 언제 사용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뿌옇게 먼지를 뒤집었었습니다. 마치 창고를 방불케 합니다. 아산문화재단이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운영하던 천체교실은 2019년부터 중단된 상태로 현재도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관측관을 운영하는 아산문화재단은 활용 계획은커녕 관리에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도 없습니다. 지난 2015년 일본 사가현 전문협회의 기증을 통해 만들어진 천체 관측관. 정작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최근 천안에서도 전세 사기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천안시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반을 운영합니다. 대책반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와 변호사, 경찰서 등으로 꾸려졌으며 각 구청 민원 지적과엔 피해 접수 창구가 운영됩니다. 또 긴급지원 주택과 무이자 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가 축구 역사박물관 명예의 전당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천안시는 현재 건립을 추진 중인 축구 역사박물관 상설 전시실에 한국축구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고 대한축구협회는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인물 선정과 전시를 위한 각종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충남교육청이 6,458억 원을 증액한 5조 5,90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추경안은 다음 달 9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44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가족의 모습을 그려낸 다큐멘터리 옥순로그. 등장인물이 사는 곳과 영화 속 배경 모두 우리 지역인데요. 이제 막 개막한 전주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 옥순 할머니의 손녀이자 연출을 맡은 김나연 감독을 송용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치매다. 할머니는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 할머니도 돌아오시고 나면 남아있는 게 없을 거 아니야. 할머니에 대한 어떤 모든 기억을 하겠다는 거지.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 시네마 부문에 공식 초청된 다큐멘터리 옥순 노그입니다. 치매에 걸려 점차 기억이 흐려지는 할머니와 함께 사는 손주들의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러닝타임 79분 내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곳은 천안과 아산. 할머니의 손녀딸이자 공동 연출로 참여한 김나연 감독 역시 천안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와 같은 존재였던 주인공 옥순 할머니.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기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큐멘터리 제작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를 좀 치매가 시작되는 걸 인지하고 나서 할머니의 마지막까지 좀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다큐멘터리를 연출하게 됐는데, 치매 노인과 살아가는 가족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도 할머니의 귀여운 모습을 통해 최대한 밝게 연출했습니다. 감독이 꼽은 명장면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의 영정사진을 보며 오열하는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평소엔 치매가 있으시니까 계속 같은 말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갔는데 정신이 너무 또렷하시고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촬영본을 보고 알았어요. 할머니가 이때 되게 치매 같지 않은 모습이셨구나. 옥순노그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4차례 상영됩니다. 영화제 이후에는 배급사와 함께 하반기 개봉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역의 영화들이 사실은 더 많이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고, 옥순노그도 많이 좋아해 주시면 좋겠지만 저도 또 다른 지역의 이야기를 많이 담으려고 앞으로도 노력을 할 거라서 그런 거를 좀 다른 분들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도심지 하천인 원성천과 목천읍 맹곡천 일원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원성천은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 등을 예방하고, 맹곡천 일원은 하천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홍수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819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원성천은 2027년, 맹곡천은 2026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천안시가 천안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3개월간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천안형 청년 인턴을 운영합니다. 천안 청년센터 이음을 통해 운영되는 청년 인턴은 지역 내 우수기업체 인사 담당자와 참여 청년이 함께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기업 인턴십을 진행합니다. 참여하는 청년들은 인턴십 기간 우수기업과 청년기업 등 9개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직장 내 예절 교육,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활동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이틀 동안 대전시청에서 충청권 4개 시도가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박람회가 열립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30곳으로 세종에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6곳이 참여합니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채용 상담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직업 심리 상담이나 이력서 사진 촬영과 같은 여러 이벤트 부스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가 노동력과 경영 비용을 최대 85%까지 줄일 수 있는 벼 직파재배 면적을 20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632헥타르였던 벼 직파재배 농지를 오는 2030년까지 13,000헥타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벼 직파재배는 모짜리 설치와 기계 이양 작업 없이 벽씨를 논에 직접 뿌리는 농법으로 담수 여부와 파종 방법에 따라 건답 직파와 문온 직파, 드론 직파로 나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은 주말을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보 모아 왔으니 집중하셨죠?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무엇인가요? 봄꽃 소식이죠. 벚꽃이며 수선화 같은 이른 꽃은 이미 다 졌지만 야생화는 이제 한창이랍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학습단체인 야생화연구회가 오는 30일까지 천안박물관에서 야생화를 전시합니다. 야생화를 사랑하시는 분들 두 눈이 번쩍 떠지시죠? 벌써 올해로 29회째를 맞이했네요. 회원 35명의 작품 가운데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멋진 작품들만 전시하고 있답니다. 어떤 야생화가 전시되는지 볼까요? 불솜대, 무늬곰치, 용둥굴레, 방울꽃, 큰 두루미꽃 등 약 150여 점이 전시되고 있으니 정말 멋지지 않나요? 류덕희 회장은 많은 시민들이 전시를 찾아서 야생화를 감상하면서 일상의 근심을 잠시 내려놓는 힐링의 시간을 누리길 바란다고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천안박물관 야생화 전시회로 고! 자, 이번엔 아름다운 천안 만들기에 땀을 뻘뻘 흘린 천안시 신방동으로 갑니다. 우리 신방동은 천안천이 휘감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힐링하는 멋진 지역이죠. 이곳이 예쁜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네요. 천안시 신방동에서 천안천변에 봄꽃 화단을 만들고 꽃과 씨앗을 파종했네요. 황금빛이 나는 메리골드, 베고니아, 임파첸스 등 만여 본을 화단에 예쁘게 정성껏 심었답니다. 산책로를 따라 코스모스 씨앗도 파종을 했네요. 가을이면 무성한 잡초 대신에 분홍색, 하얀색 꽃잎이 흐드러지게 만개한 코스모스 꽃길이 눈에 선하지 않나요? 이처럼 우리 신방동은 사계절 내내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반길 거니까 기대하세요. 석재옥 신방동장은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활력을 주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름다운 신방동 최고! 자, 이제 다음 주면 5월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이 함께 있는 가정의 달이죠. 이렇게 좋은 계절 5월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알짜 정보 가져왔으니 귀 쫑긋 아셨죠? 두정도서관이 1년 12달 테마가 있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 아시나요? 이번 5월 테마는 가족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먼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책
어머니의 이슬터리와 반려동물의 시선으로 가족의 모습을 그린 우리 가족이어도 도서의 원화 프린트를 전시합니다. 우리 아이들 반려견이 나에게 무엇라 말하는지 알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에 어버이날과 연계된 그림책을 읽고 원예를 체험하는 카네이션 코사지 만들기를 운영하니까 모두 참여해 보세요. 한 가지 더,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연극 수상한 할머니와 짜증쟁이 도도를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우리 아이 손잡고 가자! 부정 도서관으로! 오늘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알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꼭 필요한 정보 찾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정부 강제징용 해법 지지 결의안을 운영위원회가 처리하게 됐습니다.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은 철회를 요구하며 서명운동 등의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왕과 서울을 잇는 과천대로를 지하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대규모 개발과 철도 건설이 예정돼 있어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의 공공의료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지만 국공립의대도 없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범시민 운동에 나섰습니다. 부산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이 조건부로 부산시의회 문턱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계획이어서 공공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아산시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서려 있는 해암리 개바위의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서부 내륙고속도로 개바위 통과 구간을 성토 대신 교량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개바위 주변을 이순신 장군의 역사와 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향토문화유산인 개바위입니다. 백의종군길에 올랐던 이순신 장군을 만나고자 배를 타고 오던 중 임종한 어머니의 시신을 이순신 장군이 맞이한 곳으로 이 충무공의 효심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불과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부 내륙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됐고 높이 11m나 되는 성토 작업이 계획되면서 개바위의 경관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아산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부 내륙고속도로가 환경 개선 사업 협약을 맺고 개바위 통과 구간을 성토 대신 교량을 짓기로 확정했습니다. 개바위 구간에 설치되는 교량은 50m 규모로 약 82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덕수이시 충무공파 종해와 지역 주민들의 교량화 요구가 발생한 지 3년 만으로 공사 비용은 전액 시비로 충당됩니다. 고속도로에 있는 성토 높이가 11m, 그리고 그 사면의 길이가 개바위에서 7m 정도 인접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바위에 개방감이 없어서 개바위 후면에서 현충사를 직접 조망할 수 있도록. 아울러 시는 개바위 진출입로와 주차장을 개선하고 공원과 교육공간을 조성해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발자취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를 피해 실내 나들이 장소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천안에서 열리는 전시 소식 송용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형형색색의 나뭇잎 사이로 원숭이와 두루미, 호랑이 등 다양한 동물이 등장합니다. 발달장애인 김준홍 작가와 아트 이양 소속 작가들의 컬래버레이션 전시 숲, 물, 원입니다. 캔버스가 곧 마음이자 쉴 곳,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인 김준홍 작가와 14명의 비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숨은 그림 찾기 하듯 찾아보는 재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전시장 한쪽에는 소품전도 열리고 있는데 판매 수익금은 김준홍 작가의 이름으로 기부됩니다. 아라리오 갤러리에선 과감하고 혁신적인 작업으로 주목받아온 황규태 작가의 사진전 다양다색 60년이 열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이미지들 속에서 발견한
픽셀 시리즈를 비롯해 1960년대부터 작업한 대표작들을 선보입니다. 사진기자 출신인 황 작가의 작품에는 환경 문제와 재난, 인류 종말 등 시대 정신에 입각한 비판적인 시각도 담겨 있습니다. 흑토끼의 해를 맞아 열린 기획 전시도 있습니다. 천안시립미술관이 마련한 무릉묘원은 7명의 작가가 토끼를 소재로 한 4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9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시 일정을 연장하고 일부 작품을 추가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충남학생교육문화원의 악기 지원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학생 1학기 연주를 통해 학생들의 예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올해도 가야금과 해금, 바이올린 등 악기 240여 대를 새로 구매해 기존에 있던 악기와 함께 학교 현장에 지원했습니다. 도내 악기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학교는 모두 125곳으로 문화원은 모두 1941대의 악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세종 호수공원과 이응달이 일원에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세종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린이날 행사를 열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올해는 어린이날 행사추진위원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K-팝 댄스 공연 등 각종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가 마련돼 여느 해보다 풍성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세종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옥순로그가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받았습니다. 가끔 치매 환자를 찾는다는 실종 경보 문자가 오는 날에는 괜스레 주변을 더 살피게 되는데요. 실제 치매 환자를 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들의 기억처럼 사랑하는 가족들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치매 환자 100만 시대를 앞둔 사회 속에서 치매 환자도 그 가족도 모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는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